어느 날 정겨운 봄 햇살이 안방 창문을 넘어서던 오전 10시. 오래된 전기밥솥에 김이 따뜻하게 퍼지던 그 시간에 70을 간 넘긴 김 여사는 조용히 혈압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정가락에 정리된 약 봉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리고 당뇨약. 모두 그녀가 내 몸을 지켜주는 친구들이라 불렀던 알약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약을 언제부터 먹었더라?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그녀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이 약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약 속에 가두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약 계속 드세요. 평생 드셔야 해요. 익숙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인터넷을 켜고 혈압약 끊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하나, 둘 듣다 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합병증을 미뤄줄 뿐입니다. 약을 먹는 건 일종의 땜질입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병이 옵니다. 순간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지?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는데 혹시 나는 내가 만든 착각 속에 갇혀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까에서 지금부터 내가 바꿔야 할 건 무엇일까로?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기름 낀 혈관을, 막힌 길을 다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김 여사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내 몸이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병원 밖에 있었습니다. 약국도 수술도 주사도 아닌 식탁 위에서, 냉장고 속에서, 장보는 카트 안에서. 진짜 치료는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병원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이 언젠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약을 먹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병보다 더 무서운 습관에 사로잡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약이 내 병을 고칠까? 가 아니라 어떤 삶이 내 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 김 여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으로 버티는 삶이 아닌 내 손으로 되돌리는 건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약 정말 당신의 몸을 위해서인가요? 그 약을 멈추고 싶은 당신의 마음, 어쩌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름 낀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진짜 건강을 되찾는 여정. 그 여정의 첫 걸음은 바로 알약이 아닌 식습관과 생활의 전환입니다.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다시 내가 돌보자.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스스로 다짐했지요. 약이 아닌 식사로 내 몸을 천천히 되돌리자. 첫 번째로 그녀가 바꾼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달달한 식혜 한 잔, 간편한 식빵 한 조각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현미밥 한 공기 데친 브로콜리, 들기름에 살짝 묻힌 나물 2가지를 아침 상에 올렸습니다. 밥을 꼭꼭 씹으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씹는 시간도 함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힘들었지만 김 여사는 냉장고 앞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입은 잠시 달지만 몸은 오래 아프다. 떡, 빵, 과자, 음료수. 이전에는 매주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들어가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오이, 당근, 들깨, 두부, 해조류를 대신 넣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들기름 한 병을 사서 정성껏 쓰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은 한 달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공기 닿으면 산패되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대로 김 여사는 들기름을 데운 쌈 채소에 살짝 뿌려 먹었습니다. 그 맛은 담백했지만 입안 가득 살아있다는 느낌이 퍼졌습니다. 입이 아니라 혈관이 기뻐하는 맛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슈퍼까지 걷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루 1시간 동네 둘레길을 돌며 땀을 흘립니다. 걸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전엔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했는데 요즘은 폐가 열리고 가슴이 환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의 변화를 이렇게 느낍니다. 숨이 깊어지고 얼굴색이 밝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액이 돌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여사는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요. 나 이제 약 대신 밥으로 건강 챙기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약을 하루아침에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받으며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약 반 알씩, 그 다음은 이틀에 한 번. 그러는 사이 식단과 운동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아니,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다고요? 그녀의 중성지방은 절반으로 줄었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줄이셔도 되겠어요. 그 말에 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이 아닌 삶으로 병을 밀어낸 첫 번째 승리. 사실 병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길을 막고 있는 기름때입니다. 그걸 씻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는 것. 혈관을 막는 건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설탕 한 스푼, 가공식품 속 트랜스지방, 불규칙한 식사와 짧은 잠,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쌓여 기름 낀 혈관을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김 여사의 변화는 그것을 뒤집는 길이었습니다. 매일 걷는 발걸음 하나, 채소 한 조각, 현미 한 숟가락, 들기름 한 방울이 모여 그녀의 혈관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건강은 아주 조용하게 돌아오는 손님이에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팝상과 걸음과 호흡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김 여사는 이제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말합니다. 약에 의존하던 시간이 멀어질수록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도 익숙해졌지요. 그녀는 이제 몸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찬지, 밥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한지, 잠이 깊었는지, 그 모든 것이 진짜 건강의 지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 여사의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일으킨 조용한 혁명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식탁에서 약이 아닌 회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마트에 가보면 죄다 가공식품인데 피하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음식, 너무 많은 유혹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혈관을 망치는 조용한 독들이 숨어 있지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음료수, 커피 믹스, 요구르트, 심지어 건강식이라 불리는 병음료에도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간에 무리를 주며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김 여사의 지인인 박 할머니도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며 요구르트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5천을 넘겼고 담당 의사가 이건 간이 지방을 삼킨 수준이라며 경고했죠. 또한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적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 빵, 냉동튀김, 치킨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며
결국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은 중독되고 몸은 망가지고 우리는 모른 척하며 습관처럼 먹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복합 탄수화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 식빵 대신 통밀빵, 떡 대신 찐 고구마. 복합당은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오메가3과 풍부한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들깨, 들기름, 아마씨, 호두, 아보카도, 연어 같은 자연식품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짜낸 지 한 달 이내의 것을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볶지 말고 데치지 말고 그냥 한 방울 뿌려서 나물에 비비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나 꽃 등심보다는 앞다리살, 뒷다리살, 3등급 고기처럼 근육 중심의 부위를 선택해야 염증 유발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 없이 회복되는 몸은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혈액순환을 돌리고 혈관 끝까지 산소를 밀어넣는 생명순환의 엔진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 10분이라도 맨몸 스트레칭을 하고 해가 조금 더 올라오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나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 외에도 약을 줄인 시니어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정 할아버지는 70대 초반 고혈압약을 매일 2알씩 먹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식들 몰래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 도시락 싸기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담당 내과 의사가 약 하나 줄여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최 여사는 당뇨로 인해 늘 두려움 속에서 식사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계란 하나, 오이 반 개, 현미밥 반 공기로 하루 식사를 조정하면서 당 수치가 꾸준히 떨어졌고 인슐린 주사 없이 6개월을 유지 중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약은 수단일 뿐 내 건강을 되찾을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김 여사도 당신도 함께 설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김 여사의 뒷모습엔 묘한 여유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담벼락의 꽃 한 송이도 요즘은 멈춰서 바라보곤 합니다. 예쁘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 속엔 긴 세월 약 봉투를 붙잡고 살았던 날들의 그리움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지요. 김 여사의 삶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약을 먹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걸어야 내 몸이 기뻐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사는 늘 말합니다. 당뇨는 완치가 없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의존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단지 그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약이 아닌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던 달달한 음료 한 병,
주말이면 을에 먹던 기름진 외식 한 끼. 운동보다는 소파 위 리모컨을 택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혈관을 막고 당신의 몸에 기름때처럼 쌓여 결국 약 없이는 못 사는 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현미밥을 천천히 꼭꼭 씹고 브로콜리 위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오이 한 조각을 씹으며 식탁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약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 아침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 한 번 가공식품을 내려놓고 자연 식재료를 집어 들었을 때 당신의 몸은 말없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다시 열고 심장을 가볍게 뛰게 하며 당신의 발끝까지 따뜻함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도 문득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가능할까? 대답은 예, 가능합니다. 김 여사도 그랬습니다. 정 할아버지도, 최 여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을 뿐. 그 결심이 어느 날 의사의 말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약을 줄이기 시작하고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건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 앞에서 자연의 처방을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걷는 한 걸음마다 혈관이 살아나고 씹는 한 숟가락마다 내 몸이 웃는 걸 느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에서 그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국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의 총합입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약이 아닌 삶을, 기다림이 아닌 회복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그리고 그 길을 저희 지혜선물 채널이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앞으로도 삶을 바꾸는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아내는 세상,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더욱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복이 시작됩니다.